안녕하세요. 워싱턴 윤준혜의 윤주입니다. 청취자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맞이하셨나요? 저는 SNS를 전혀 안 해요. 팟캐스트를 하는 저로서는 SNS를 좀 해야 워싱턴 윤준혜 유튜브 홍보도 하고 구독자도 좀 늘 텐데 그게 하기가 싫어요. 할 줄도 모르겠고요. 윤주야, SNS 좀 해라. 통 너 소식을 알 수가 없지 않니? 언니 그냥 전화하면 되지. 카톡해도 되고. 시차도 잘 안 맞고 그래도 간간히 사진이라도 올리면 잘 지내는구나 생각하게 되니까. 됐어. 언니나 열심히 해. 언니 보고 싶을 땐 내가 들어가서 한 번씩 볼게. 15년 전에 함께 일을 하면서 친하게 지냈는데 타주로 이사 간 후 지금은 언니가 아예 한국으로 다시 나갔어요. 그래서 간간히 연락만 주고받고 있는 저보다 1살 많은 언니예요. 제 주위에 활발하게 SNS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저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 등록은 되어 있지만 사진을 포스팅한다거나 글을 올린다거나 하진 않아요.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지만 한다고 해도 저에게 스트레스가 될 것 같은 거예요. 막 이런 거 있죠? 사진 한 장을 올리더라도 잘 나온 걸 골라야 하고 누가 댓글을 달면 바로 확인하고 싶을 것 같고 나에게 좋아요를 눌러준 친구가 있다면 나도 그 친구의 SNS를 당장 방문해서 좋아요를 눌러줘야만 할 것 같고 왠지 일상의 짐처럼 느껴질 것 같았어요. SNS를 활발히 하는 친구 중에 재미있는 뉴스거리를 퍼다 날르고 여러 사람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은 기사들을 공유하면서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소통을 하는 친구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러가서 찍은 사진, 반려동물 사진, 먹는 사진, 음식 사진 등등 식상할 정도로 매번 비슷한 사진들을 올리지 않나요? 또 포샵을 너무 해서 본인의 모습이 아닌 듯한 사진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음식 사진만 주구장창 올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의 계정은 정말 재미없어요.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SNS에는 일상생활을 인증하는 문화가 빠르게 자리 잡았죠. 내가 오늘 어디를 갔는지, 무엇을 먹었는지를 인증하면서 나의 행복을 과시하잖아요. 핸드폰에서는 알람이 울려서 열어봤더니 또 얘 페이스북이잖아. 맨날 뭘 그리 자랑하고 싶은지 짜증나. 어차피 SNS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의 배틀 장소와 같으니 상관없긴 해요. 내가 싫으면 안 보면 그만이니까요. 2023년도에 전 세계 인구 중에서 47억 명이 현재 적어도 하나의 SNS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47억 명이면 세계 인구 중에 53%예요. 이게 2023년 조사이니까 아마 2025년인 현재는 더 늘지 않았을까요? 한 인터넷 카페에서 SNS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0%가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SNS는 주변 사람들과 편리한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플랫폼이고 보다 내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죠. SNS의 탄생 의도대로 꽤 많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을 위해 SNS를 사용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SNS를 하는 이유로는 단순히 보여주기식이 아닌 소중한 순간을 기록하려는 목적, 안부를 전하기 위한 목적 등 다양한 의견이 포함됐어요.
일기처럼 일상을 기록하고 싶어서 SNS를 한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꽤 많은 사람들이 일상 기록 용도로 SNS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SNS를 하는 이유 중에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라고 했는데요. SNS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내 주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아예 잘 모르는 사람의 기록까지도 볼 수 있다는 점이죠. 또 나의 행복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어서 SNS를 한다라는 삶도 적지 않아요. SNS는 주변 지인들과 인간관계를 형성해 주기도 하고 돈독하게 해주기도 해요. 아예 모르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비록 가상의 공간이지만 우리가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 꽤 중요한 공간이 바로 SNS입니다. 국내에서 SNS를 잘 구현한 서비스를 꼽자면 우리 모두에게 유명한 싸이월드의 미니 홈피를 들 수 있는데요. 청취자분들은 싸이월드 하신 세대이신가요? 와, 당시는 완전 붐이었죠. 서로 일촌으로 맺어진 사람들끼리 사진 등을 공유하도록 할 수 있었고, 또 어느 미니 홈피가 업데이트되면 연결된 일촌들에게 알려주기도 하고요. 싸이월드의 미니 홈피가 뜬 이유는 일촌이라는 연계성도 있지만 무엇보다 사진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죽했으면 미니홈피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가 대중화되었다고 말하기도 하니까요. 내가 찍은 사진을 나와 일촌 맺은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공개해주는 서비스를 미니홈피에서 제공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서비스 사용자가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그 세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 중 미니홈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0만 명은 된다고 할 만큼 대중화된 서비스예요. 친구의 하이스쿨 아들내미가 인스타그램을 학교 공부보다 더 열심히 한다고 친구가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학교 친구들을 보면 SNS 팔로워가 수백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 정말 인기가 많은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부럽더라고요. 아니, 걔는 그런 게 부럽다니. 학교에서 지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을 부러워해야지. 답답해서 원. 많은 사람들이 SNS에서 인기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이가 어린 티네이저 아이들인 경우 더더욱이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인기를 얻는 데 집착하는 태도로 바뀔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그냥 인기를 끌고 싶어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걸 봤어요. 학교 2층에서 뛰어내린 애도 있었죠.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더 자극적이고 센 글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의 관심을 받으려고 자신이 한 위험천만한 행동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SNS에 올리는 청소년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일부 10대 청소년들은 자신이 캡슐형 세탁 세제를 먹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SNS에 올리기도 했답니다. 그러한 독성 물질을 먹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데 말이죠. 친구들의 관심과 인정을 얻으려고 건강이나 목숨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동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을 끊임없이 SNS에 올리죠. 그러면서 자신과 언제나 붙어 다니는 친구가 셀 수 없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해요. 그러면 자신이 유명인이 된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된대요. 또 인기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사실은 집에 있으면서 마치 파티에 간 것처럼 사진을 조작해서 올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가본 적 없는 에베레스트 산을 가서 찍은 것처럼 SNS에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심한데요. 인기를 얻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생각은 위험하죠. 그런 생각에 빠진 사람들은 SNS에서만이라도 특정한 방식으로 말하고 옷 입고 행동하면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생각이 병든 사람들이 많아요. 청취자분들은 팔로워가 무엇인지 아시죠? 영어로는 좀 굴리면 follower. SNS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접하는 단어인 follower와 following이 있죠. 예능 프로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는 단어예요. 물론 SNS를 하시는 분들에겐 익숙한 단어이시겠지만 SNS와 담쌓고 계신 분들은 모르실 수가 있어요. 팔로워의 뜻은 사전적으로는 따르는 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영어로 쓸 때 follow me, 따라가다, 따르다의 의미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팔로우하면 내가 그 사람의 팔로워가 되는 것이고 다른 이가 나를 팔로우하면 다른 사람이 팔로워가 되어 나를 따르는 것이죠. 이러한 개념들을 SNS에서 많이 쓰는데요. 페이스북은 물론 트위터, 인스타 등 많은 곳에서 이런 개념을 쓰고 이게 싸이월드의 일촌 개념하고도 비슷해요. 그럼 이 팔로워와 좋아요가 많을수록 좋은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SNS에서 유명인이 되려면 팔로워와 좋아요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팔로워 수가 얼마나 돼요? 가장 많이 받아본 좋아요 수는 얼마나 되죠? 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곤 하죠. 그리고 본인의 팔로워 수를 늘리려고 아무한테나 팔로잉을 하기도 해요. 상대방도 본인을 팔로잉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일부 사람들은 팔로워와 좋아요 수에 따라 자신의 가치가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반 여자애가 셀카를 올렸는데 좋아요 수가 많지 않으면 자신이 못생겼다고 생각하게 된대요. 물론 그건 잘못된 생각이지만 많은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비슷한 생각을 할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사이버 폭력을 가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SNS에서 인기를 얻으려면 남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렇게 되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남들이 나를 더 좋아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 쓰게 돼요. 남들이 나를 좋아하기를 바라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인기를 얻고 싶은 마음이 집착으로 변하는 친구들도 여럿 봤어요.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실제로 소셜 네트워크에 올라오는 내용의 40% 이상은 개인적인 경험이나 인간관계에 관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트위터의 내용도 절반 이상은 나의 이야기, 이를테면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최근에 겪은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일까요? 보통 많은 사람들은 허세를 부린다, 허영심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허세와 허영심만으로 볼 문제는 아니에요. 하버드대 신경학과 제이슨 미첼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즐거움을 느끼는데 자신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내적 보상을 받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실험 대상자의 두 뇌를 스캐너에 연결해 자신의 생각이나 사고방식에 대해 말할 때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관찰했는데요. 자신의 생각이나 사고방식에 대해 말을 할 때 음식이나 돈 같은 직접적인 보상에 반응하는 두뇌 회로가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지난 주말을 어떻게 보냈는지 이야기를 하면 초콜릿 케이크를 한 입 먹을 때와 같은 행복감을 맛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는 이유는 내가 말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인관계를 하면서 대화를 함으로써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 이야기는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혼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집에 오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더 쌓이고 다음엔 그 사람을 별로 안 만나고 싶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결국 기다렸다가 나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블로그나 SNS, 유튜브 등도 결국은 누군가에게 내 생각을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온라인에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방법이야 어찌됐든 SNS라는 공간 안에서는 상대방의 말이 끝나길 기다리거나 듣기 싫은 자랑거리를 들어주지 않아도 되고 오로지 내 얘기만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자기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SNS에 열광하게 되는 건 이해는 갑니다. 그렇다면 SNS를 많이 하면 외로움을 안 느낄까요? 예를 들어 친구가 없어서 대인관계를 별로 안 하는 사람이 인터넷상에 많은 글을 올리고 사진을 포스팅하고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를 한다면 일상의 외로움이 어느 정도는 충족이 되겠느냐 말이죠. 미국 피츠버그대 건강과학연구소 브라이언 교수팀은 SNS를 활발하게 한다고 해서 인간관계 단절에서 오는 외로움이 달래지지는 않는다라는 연구를 미국 예방의학저널에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SNS를 이용하는 횟수와 오프라인에서 친구 관계, 외로움을 얼마나 느끼는지 등이 조사 항목이었어요. 일주일에 58회 이상 SNS로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헤비 유저는 같은 기간 9번도 채 이용하지 않는 사람보다 글쎄 3배나 더 외로움을 느낀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SNS를 많이 할수록 더 외롭다고 느낀다니 참 아이러니한 결과 아닌가요? 게다가 실험 참가자들이 스스로를 평가한 결과가 3배나 더 외로운 것이니 복잡한 심리 상담을 통해 내면에 숨겨진 외로움까지 더해진다면 SNS 헤비 유저들의 외로움은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연구에 참여한 엘리자베스 밀러 교수는 SNS를 많이 이용하는 젊은이들이 외로워서 SNS를 시작했는지 아니면 SNS를 많이 하면서 공허함을 느껴 외로워졌는지 전후 관계는 명확하게 알 수 없어요. 만약 실제 삶에서 외로움을 잊기 위해 SNS를 시작했다면 그 행동이 외로움을 잊는데 그닥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네요. 10명 중 6명은 SNS가 자기 과시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같다고 바라봤어요. 특히 여성과 20대가 많은 공감을 했는데요. 자연스럽게 SNS에 올라온 다른 사람들의 일상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많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어요. 예전에 한 다큐멘터리에서 SNS 중독녀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여자분은 매주 새로운 명품의 사진을 올리고 쇼핑하는 모습의 사진을 자주 올리고 주위에 부러움을 많이 샀지만 알고 보니 많은 물건들이 전부 짝퉁이었고 또 진품이라고 해도 명품을 사서 사진만 찍고 리턴하는 식으로 온라인상에서는 다른 사람이 되어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상당수 SNS 이용자들이 타인의 의견과 시선에 크게 신경을 씁니다. 내가 올린 글이나 사진에 누군가가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서, 누군가가 SNS에 중요한 얘기를 남겼을 것 같아서 SNS를 수시로 확인한다고 해요. 결국 SNS의 본질은 허세가 깃든 과시와 자랑입니다. 최근 들어 SNS의 지나친 개방성과 깊이가 결여된 온라인 관계의 피로감을 느낀 젊은이들이 SNS를 거부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인터넷이 삶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요즘 세상에 SNS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젊은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SNS를 매일 확인하시는 청취자분들 계시죠? SNS에 쏟고 있는 시간을 다른 일에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저의 가까운 친구 하나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오랜 세월 열심히 사진 올리고 새 친구 만들고 했었더랬죠. 그런데 어느 날 딱 끊고 계정까지 삭제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웃겨요. 친구 맺고 싶지 않은 직장 상사나 직장 동료가 친구 맺자고 할 땐 늘 곤란하다 못해 스트레스로 몰려오더라고. 회사 내에서 SNS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매번 스트레스 받을 바엔 그냥 끊어버리겠다. 라고 마음먹었더니 내가 왜 진작 이러지 않았을까? 너무 홀가분한 거 있지? 요샌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단 며칠이라도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 보세요. 이유 없이 SNS를 들여다보는 대신 산책을 하거나 오프라인에서 타인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따라서 타인과 관계를 맺고 의사소통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적 행위죠. SNS를 적절히 활용해서 내 삶에 도움이 되고 건전한 목적으로만 활용하세요. 오늘도 워싱턴 윤준에 청취해주신 청취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